신학원 교재 섹션 1번 액세스 부분을 풀이하도록 할게요. 제가 방음이 잘 되거나 이런 곳에서 하지 않고 자택에서 그냥 평범하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서 밖에 있는 소음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섹션 1번은 테이블 작성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곳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무려 20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4점씩인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틀리지 않고 잘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유효성 검사하고 입력 마스크 부분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우리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해요. 우리 3문제씩 풀어볼까요? 어차피 화면에 문제가 쭉 나오지 않고 우리 문제는 총 1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3개씩 끊어서 우리 좀 문제풀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액세스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조금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할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저한테 개인톡을 좀 주세요. 자, 테이블을 수정을 할 때는 어떤 테이블을 수정할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그리고 이제 뭐 기본 문제, 기출 따라하기 문제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블에서 12개를 다 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기출문제 먼저 풀고 오신 분들은 아시죠? 한 문제에 테이블이 3개까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을 써야 될지 일단 고르는 거.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물론 필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드를 보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속성이 나온 건지를 봐야지. 자, 우리 테이블은 대부분 필드 속성에서 문제가 나와요. 필드 속성 중에 아는 게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신 있게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1번은 문제에서 핵심 단어만, 기본 키가 핵심어예요. 이게 메뉴 이름이고. 자, 2번은 형식이 핵심 단어이고 메뉴 이름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문제가 더 있잖아요. 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했는데 제가 하늘색으로 밑줄을 그은 이 부분은 메뉴하고 지금 좀 틀려요. 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것을 우리가 기본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은 문제 굉장히 길지만 기본값을 하라는 것 하나와 형식을 다루는 문제가 이제 중복돼서 같이 문제가 나왔다 보시면 돼요. 바로 3번은 어떤 게 문제일까요? 자, ID 필드는 영문자로 시작되는 값이 입력된다. 이러면서 뒤쪽에 IME 모드를 하시고 그래서 IME 모드가 이제 핵심어예요. 그런데 IME 모드는 IME 모드라고 말하지 않고 영숫자 반자라고 그냥 나오기도 해요. 그럼 IME 모드가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자, IME 모드라고 하는 거는 키보드의 상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영숫자 반자가 아니고 IME 모드가.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한글을 유지할 건지, 내가 한영키를 누르지 않아도 영숫자로 바꿔줄 건지를 하는 것이 IME 모드예요. 그러니까 영숫자 반자가 나와도 IME 모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짝꿍으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메뉴가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문제에서 언급된 기본 키는 뭐냐? 자, 기본 키는 테이블을 대표하는 키예요. 그래서 기본 키를 설정하게 되면 기본 키에 대한 설정이 되는 거죠. 물론 실기를 할 때는 기본 키를 누르고 끝나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기본 키를 누르고 내가 테이블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키에 대한 사항을 아시는 게 좋죠. 자, 기본 키가 설정이 되면 중복 내용을 허용하지 않아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같은 데이터를 2번 입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널값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널값이라고 하면 비어있는 데이터란 이야기예요. 비어있는 필드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백으로 놓고 다음 레코드를 다른 필드를 입력할 수 없다는 게 돼요. 이게 기본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물론 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치는데 굳이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잘 보고 하셔야 돼요. 하지 마요. 자, 기본키를 준 것은 그래서 데이터 시트북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2번에서 언급되는 형식을 주잖아요. 자, 형식은 입력되는 값하고 화면에 출력되는 값을 다르게 잡는 걸 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2021년 6월 19일을 입력을 할 때는 지금처럼 빼기로 입력을 해야 돼요. 날짜기 때문에 슬래시나 빼기로 날짜를 입력을 하면 화면에도 2021 빼기 6 빼기 19 이렇게 나올 건데 나는 이거를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다. 06월 19일과 같은 형태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형식이에요. 자, 뭐가 빠졌죠? 연도 빠졌죠? 자, 월도 6인데 06으로 나오죠. 자, 19, 6 다음에 한글로 월이나 일이 나오고 빼기가 없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데이터를 바꾸는 것. 자, 이게 엑셀에서는 셀 서식이고 엑셋에서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06월 19일로 바꿔내는데 필요한 기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기호를 좀 볼까요? 화면 공유를 우리가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날짜를 나타내는 서식은 Y 그리고 YY YYY YYYY 자, 제가 Y를 4개나 썼어요. 자, Y는 연도를 나타내는 서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을 1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죠. 보통 21년 또는 2021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짜리 Y를 쓰거나 3개짜리 Y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연도에 관한 서식은 YY 또는 YYYY 이렇게 써요. 자, M을 하나 쓸 수 있고, M도 2개, M 3개, M 4개, 5개도 있지만 5개까지는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D 3개, 4개. 그리고 A는 하나짜리는 없어요. A 3개, A 4개. 자, 지금 제가 써놓은 이 서식들이 어떻게 화면에 나타날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쓴 날짜 서식은 예를 들어서 2021년 8월 1일이라는 데이터를 내가 입력을 했다. 자, 이때 YY를 쓰게 되면 데이터에 그냥 딱 YY만 쓰게 되면 자, 그러면 연도이기 때문에 21이 나와요. 자, YYYY는 2021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M은 8이라고 나오게 되고 MM은 08이라고 M의 개수만큼 자릿수를 맞춰요. 자, M이 되면 008? 아니야. 자, M이 3개면 영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거스트의 약자 AUG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M이 4개면 어거스트 전체가 나와요. 영어 전체가 나올 거예요. 자, D는 지금 M과 마찬가지로 1, 01. 자, D가 3개면 1 아니고 이제 요일이 나와요. 그래서 D하고 A는 요일이에요. 3개, 4개는. 자, 8월 1일이 우리 몇 요일이었지? 잘 모르겠는데 나. 그냥 먼데이라고 치면 월요일이라고 치면 MON이라고 가면 되고요. 자, 먼데이 4개면 먼데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A가 3개면 월요일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이라고 이제 전체 단어가 나오는 것. 이 기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기호들 뒤에 내가 쓰고 싶은 기호이거나 한글을 쓰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로 바뀌어요. 자, 2021년 8월 1일이라는 데이터를 쓰고 내가 서식으로 MMM.DD 그리고 괄호에 YY년 뭐 이렇게 썼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결과 화면으로 뭐가 나올까요? M이 3개이기 때문에 AUG가 나오겠죠? 그리고 점. DD라고 썼으니까 1이라고 안 나오고 01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Y가 2개 있잖아요. 21년이 나오는데 자, 이때 제가 기호로 쓰지 않은 부분.
점이라든가 괄호라든가 한글로 연이라든가 자 이런 거는 그냥 출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쓴 기호들 뒤쪽에 붙어서 자 날짜를 나타내는 서식은 지금처럼 YMDA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서식은 어떻게 나올까? HMS가 나오겠죠? 자, 엑셀에서는 HMS예요. hour, minute, second. 그대로 갈 거고요. AM, PM 나올 수 있죠. 오전, 오후. 자, 그런데 XS로 오면 M은 N으로 수정이 좀 돼야 돼요. M이 month의 M과 minute의 M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XS에서는 M을 N으로, 분을 N으로 표현하게 돼요. 자, 그럼 시간도 H가 하나면 1시일 때 1, H가 두 개면 01시 이렇게 나오고요. 자, M이나 S도 규칙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쓰느냐, 두 개를 쓰느냐로 숫자 데이터를 한 자리로 맞추느냐, 두 자리로 맞추느냐로 나눠져요. 좀 알 것 같나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 06월 19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06이 나오는 곳에 MM 그리고 월은 그냥 쓴다 그랬죠? 자, 한 칸 떼고 D가 나와도 19가 나와요. 그런데 앞쪽에 M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맞춰줘요. 그리고 DD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형식 부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게 기본값이라는 속성이랬어요. 자, 여기에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라고 나오는데 자, 오늘의 날짜를 표현하는 방법은 함수를 쓰게 돼요. 자, 모든 함수는 등호로 시작하고 함수 이름을 쓴 다음에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인수를 쓰고 괄호를 닫아요. 이게 규칙이에요. 자, today는 오늘의 날짜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리고 date도 오늘의 날짜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규칙은 똑같습니다. 등호로 시작하고 괄호를 열고 닫아야 돼요. 자, now도 오늘의 날짜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 세 개 함수는 모두 다 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오늘의 날짜를 무려 세 개가 표현하는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 자, today와 date는 날짜만 가지고 옵니다.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now는 오늘의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포함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없으면 today를 쓰든 date를 쓰든 now를 쓰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시간을 쓰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now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today와 date의 차이는 뭘까요? 자, today도 오늘의 날짜이고 date도 오늘의 날짜인데 today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오늘의 날짜입니다. date는 액세스에서 사용하는 오늘의 날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데이터베이스, 즉 액세스를 풀고 있다. 그러면 오늘의 날짜를 할 때 데이트를 쓰셔야 되고 자, 나는 엑셀을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러면 today를 쓰시는 거예요. 쓰는 규칙은 똑같아요. 등호로 시작하고 인수가 없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그냥 닫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되니? 액세스잖아요. 그러니까 today 쓰면 안 되지. 시간 포함하지 말랬으니까 now도 쓰면 안 되죠. 데이트 쓸 거예요. 자, 3번은 특별한 풀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액세스를 여시고요. 자, 제일 처음에 언급해서 우리 잊어버렸을까? 자, 테이블 중에 어떤 걸 열어야 되는지 먼저 골라야 된댔어. 자, 고객이라는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할 거고요. 테이블을 보는 모습은 열기와 디자인 보기가 있어요. 그런데 열기를 하면 입력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지 않는 수정에 관한 부분, 필드의 속성에 관한 부분은 오른쪽 마우스 디자인 보기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디자인 보기로 모두 다 수정을 할 거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확인도 품 문제가 모두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속성창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본인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테이블을 수정을 할 때는 디자인 보기로 연다. 자, 두 번째 할 일. 수정해야 되는 필드를 마우스로 쿡쿡 찔러줘야 돼요.
전체를 블럭 잡을 수 없어요. 자, 블럭을 잡아야 되면 왼쪽에 필드 선택기에서 드래그를 하셔서 블럭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잡을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한 필드에 꾹꾹꾹 이렇게 마우스로 누른다 또는 왼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 하나 기억을 하시고 수정은 어디서 할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필드 속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에 일반과 조회 탭이 있거든. 자, 그 중에 일반 탭에 하단에서 나오는 속성 중에 해당되는 란을 골라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푸는 순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 가지고 있죠? 1번 문제는 순번과 고객 아이디 필드 두 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글 프로그램처럼 드래그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번 왼쪽에서 쇼다리 화살표일 때 꾹, 자, 키보드에 컨트롤 눌러서 고객 아이디 꾹. 자, 기본 키에 관한 사항은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없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하시거나 자, 위쪽에 메뉴에 보시면 기본 키라는 메뉴가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기본 키를 눌러야 황금 열쇠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기본 키가 두 개가 되게 되면 그 기본 키를 설정한 곳은 인덱스가 중복 불가능이 돼요. 지금은 다 인덱스를 쓰지 않는다고 아니요, 아니요가 되어 있지만 중복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는 등록 1에서 할 거잖아요. 자, 등록 1에 일단 꾹.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메뉴가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필드 속성에 형식란을 찾아야 돼. 그리고 이 형식란에 써볼까요? 좀 전에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월 띄고 dd1이라고 했어요. 자, m이 내가 쓴 날짜에서 월을 가지고 오는 기호이고 약속된 기호가 되는 거예요. 자, d가 1을 가지고 오는 약속된 기호예요. 자, 월 뒤에 한글로 월을 붙일 거고 1 뒤에 한글로 1을 붙일 거니까 써줘야지. 자, 우리가 속성을 썼을 때는 다른 속성란에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월에 쌍따옴표도 들어가고 원화기호도 들어가고 막 일은 없고 자,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자, 잘 됐는지는 기본키는 확인이 안 되고 형식은 확인이 돼요. 자, 고객이라는 테이블 이름에서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볼까요? 자,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예 하시고. 자, 등록일이라는 필드에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월 dd1로 이제 10월 14일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풀기 위해서 한번 눈여겨보고 갈게요. 자, 등록일 아래쪽에 공백이 하나 있죠. 오른쪽에 새 항목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왼쪽에 선택기에 보면 레코드 선택기인데 별이 있어요. 그거는 새로 들어갈 데이터가 새로 레코드가 들어갈 위치이다 이걸 표현을 해요. 아직 비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디자인 보기. 2번 문제가 속성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형식을 다루고 뒤쪽에 기본값을 주라고 했잖아요. 자, 커서는 계속 등록일에 꾹 아래쪽에 기본값이라는 속성에 선택을 해줍니다. 자, 마우스를 넣을게요. 자, 기본값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은 빼래. 자, 등호 쓰고 데이트라고 쓸 거고요. 데이트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나와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D가 대문자 들어가고 이제 괄호 닫으면 함수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속성란을 클릭해서 완전하게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간혹 커서 여기에 둔 채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거나 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속성란을 클릭을 해주시고 고객에서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로 확인할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액세스 매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장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파일을 두 번 풀기가 힘들어요. 08월 09일 생긴 거 보이나요? 우리 좀 전에 비어 있었죠. 거기에 오늘 날짜 나오죠.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이 8월 9일이에요.
디자인 보기 다시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고객 아이디 필드에 하랬어요. 고객 아이디에 꾹 일단 커서를 움직여 줘야 돼요. 자, IME 모드 할 거였잖아요. 아래쪽 속성 창에 정말 대놓고 나온 IME 모드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꺽쇠 단추가 이렇게 있어요. 자, 꺽쇠 단추가 선택키인데 누름 단추라고도 하죠. 자, 눌러서 영숫자 반자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보면은 뭐 히라가나, 뭐 카타가나, 한글, 전자, 영숫자, 전자, 반자 이렇게 있는데 전자와 반자는 저장하는 바이트의 차이예요. 전자는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바이트가 커서. 그래서 반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확인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이게 첫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고객 아이디에 고객이란 테이블 이름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고객 아이디 필드에 커서를 넣으면 뭐 001이 나오고 하겠죠. 키보드 하나 움직여 보면 지금 A로 해서 영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영키 바꾸지 마시고 성명에 커서 넣어서 키보드 움직여 볼까요? 미음 나오죠. 다시 고객 아이디에 커서 넣어서 키보드 움직이면 한영키 누르지 않아도 영어로 바뀌어 있잖아요. 자, 제 키보드는 현재 한글 상태예요. 그런데 고객 아이디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 상태로 바뀐다. 이게 IME 모드예요. 고객이라는 테이블 디자인 보기 할 거고요,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5번, 6번 같이 풀면 되겠죠? 자, 4번 문제는 고객 아이디 필드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 문제가 4번 문제의 메뉴예요. 우리 메뉴는 입력 마스크예요. 자, 5번 문제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을 했어요. 자, 5번 문제예요. 자, 6번 문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을 했어요. 자, 이 중에 일단 쉬운 거 먼저.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는 거 꼭 입력하세요. 자, 필수로 입력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필수라는 메뉴를 찾을 거예요. 자, 5번은 인덱스를 설정하래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아니요, 중복 가능, 중복 불가능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인덱스는요. 지금처럼 메뉴 이름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이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중복을 언급하면 인덱스이다라고 연결해서 짝꿍 지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다소 많아요. 자, 지금 조금 전에 1번, 2번, 3번 할 때는 안 짚고 넘어갔었는데 우리 이번에는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어떤 걸 짚냐면 지금 메뉴는 봤잖아요. 그럼 어디서 할래요? 자, 괄호 4번은 고객 아이디 필드에서 할 거고요. 괄호 5번도 고객 아이디 필드에서 할 거예요. 자, 괄호 6번은 성명 필드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드에서 속성을 설정해야 되는지도 아셔야 되잖아요. 메뉴를 일단 본 다음에는 해당되는 필드를 누르고 자신 있게 푸시면 돼요. 자, 5번, 6번을 좀 먼저 풀고요. 고객 아이디의 입력 마스크를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5번은 고객 아이디 필드에 인덱스, 자, 성명 필드에 필수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액세스 열어주시고 고객 아이디 필드에 커서 또 꾹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게 인덱스 설정을 했잖아요. 자,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보면 인덱스가 있어요. 자, 이 인덱스를 단추를 누르면요. 이렇게 커서를 넣으면 오른쪽에 누름 단추가 생겨요. 자, 이 단추를 눌러서 얘는 중복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하랬거든. 그러면 얘 중복 불가능 이거 눌러줘야 되지. 자, 보니까 데이터가 3개밖에 없죠. 아니요, 예, 예 이렇게 이럴 때는 오른쪽에 누름 단추 누르지 않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한 번씩 토글되면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예, 중복 불가능을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 주세요.
자, 6번 성명 필드는 그랬어요. 자, 성명했고, 자, 반드시 입력되게 하래요. 필수예.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이 좀 길어서, 자, 4번 문제 고객 아이디에 꾹. 자, 그리고 입력 마스크 하랬어요. 자, 여기 입력 마스크. 여기 할 거예요. 커서 놓으시고 문제 볼게요. 입력 마스크란 뭘까요? 여러분들 회원가입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주민번호 쓸 때 잘 쓰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밑에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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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빼기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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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개수만큼. 자, 뭐 우편번호 쓸 때도 과거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집 전화 쓸 때는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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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보통 집 전화가 있는 또 핸드폰 번호가 있는 번호대로. 자, 이렇게 내가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지금 몇 개를 넣어야 되는지 기호가 뭐 들어갈 건지 이렇게 알려주는 것, 입력을 유도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입력 마스크라고 해요. 자, 입력을 할 때 전화번호 입력하랬는데 여기다가 영심이, 똥심이 막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빼기가 있는 이런 란들에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문자만 입력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어요. 입력 마스크가. 그래서 입력 마스크가 뭔지를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이제 내용은 이거예요. 정의는 안에 어떻게 지정할지를 배우셔야 되잖아요. 입력 마스크는 여러분들 교재에 미안해요. 자, 교재 62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파일은 제가 타이핑을 해서 써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신학원 교재를 그대로 옮겨놨지만 필요한 부분만 옮겨놓은 거예요. 자,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라고 62페이지인데 별을 10,000개 달아놓습니다. 10,000개. 필기 안 보신 분들은 10만 개 정도 달게요. 엄청 중요해요. 테이블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중요하고 많이 점수를 감점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입력 마스크는 보통 숫자를 쓴다, 문자를 쓴다, 이제 기호도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쓴다, 문자를 쓴다 정도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 3개, 0, 9, 샵이 이제 숫자를 쓰는 곳, 그리고 아래쪽에서 L부터 C까지가 문자를 쓰는 곳, 그리고 부등호로 왼쪽, 오른쪽이 이제 소문자, 대문자예요. 자, 위에 파란색 박스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빼기, 빼기, 빼기란에 난 숫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곳은 숫자가 들어갈 곳이에요. 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컴퓨터에. 그래서 리터럴 문자라고 하는 지금 보는 이런 문자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 문자들은 필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선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필수도 있고 선택도 있어요. 이제 필수는 조금 전에 속성에서도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라는 게 필수예요. 그리고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이제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은 필수가 하나이고 선택이 2개인 거죠. 자, 그러면 2개인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개인 필수를 아시면 돼요. 그 다음 L 물음표 AAA에서 문자가 아주 많아요. 자, 문자도 필수 하나 선택 하나 필수 하나 선택 하나 이렇게 해서 세 세트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필수고 하나는 선택이고 세트를 이렇게 필수 선택 묶으시면 되거든요. 필수가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필수라는 말은 안 왔고 0하고 9하고 샵을 도대체 어쩔 때 쓰냐? 자, 내가 0이라고 써놓은 란에는 0은 자,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입력한대요. 자, 이거 좀 말 바꿀까요? 숫자만 입력 가능해요. 자, 0이라고 우리가 000 이렇게 쓰고 기호로 0000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0000 이렇게 썼는데 내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여기다가 가나다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러면 입력이 금지되는 거죠. 문자가 못 들어가는 거지. 나는 무조건 숫자만 쓸 거고 나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1만 쓸 거예요. 지금 8자리, 11자리 쓰랬는데 나는 1만 써야지 이런 거 못 한다고요. 무조건 11자리에 모두 다 숫자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것도 숫자만.
그럼 이제 9를 볼까요? 자, 9를 주면 선택이고요. 하나가 늘죠. 공백이 입력 가능해요. 뭐에? 0에 있던 숫자에 공백도 입력 가능해져요. 자, 샵을 쓰게 되면 지금 숫자 나왔고 공백 나왔죠? 자, 그곳에 기호 가능해져요. 하나씩 추가되는 걸로 외우면 돼요. 자, 0이 제일 중요해요. 숫자만 입력해요. 자, 그 다음에 9는 숫자만 0의 뜻에 공백이 가능해져요. 자, 그리고 샵은 9의 뜻에 기호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순서대로 외우면 되지 않을까? 09 샵. 한 번 더 09 샵 이렇게. 자, 그 중에 0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셋 중에서도 유난히 0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자로 내려가 볼까요? 문자는 두 개씩 세트로 보시면 돼요. 자, L하고 물음표, A하고 A, AND하고 C 이렇게가 세트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처럼 단계가 생기는데, 자, L하고 물음표는 영문자와 한글 입력한대요. 못하네요. 죄송해요. 뭐만 된다? 문자만 된다. 자, AA는 문자에, 오타 진짜 많다. 미안. 문자와 뭐만 된다? 숫자가 된다. 자, and C는 문자와 숫자와 공백이 된다. 얘도 순서대로 문자, 숫자, 공백 이렇게 나가죠. 자, L 물음표 A, A, and C라고 나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일단 L이에요. 자, 그러나 물음표 A, A, and C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럼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점수에서 감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L 물음표 A, A, N, C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서 문자, 문자, 숫자, 공백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론을 하신 분은 특히나 더더군다나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론에서 더 폭이 넓게 나와요. 자, 이제 부등호를 볼까요? 자, 부등호는 소문자, 대문자를 나타내줘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엑셀을 하지 않은 채로 엑세스를 듣고 있다면 이 방향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항상 왼쪽에 뭔가 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준이 왼쪽이에요. 자, 왼쪽 손. 자, 이쪽으로 입을 벌리면 크다. 이쪽으로 입을 닫으면 작다. 자, 작은데 너랑 같다. 큰데 너랑도 같을 수 있다. 뭐랑 7이라는 숫자랑 뭐 6이라는 숫자랑 이렇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상, 이하. 자, 등호가 없으면 초과 미만이 되는 거죠. 7이나 6을 포함하지 않는가. 자, 크다라는 뜻의 부등호가 대문자. 작다라는 뜻의 부등호가 소문자입니다. 그럼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레터럴 문자는 다 아셨을까요? 자, 입력 마스크를 쓸 때 이 리터럴 문자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이 입력 마스크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또. 좀 이제 이렇게 찍어도 알겠죠? 자, 입력 마스크는 총 3개의 구역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구역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역에 내가 써야 되는 형식을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구역에 저장 유무를 쓰게 돼요. 세 번째 구역에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형식은 리터럴 문자, 우리가 방금 봤던 0부터 대문자, 소문자를 나타내는 기호까지를 이용해서 쓰게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저장은 그 중간중간에 기호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빼기나 뭐 이런 게. 그 부분을 저장을 할 거면 0을 쓰고 저장을 하지 않을 거면 생략을 합니다. 자, 기호는 내가 화면에서 입력을 할 때 아까처럼 이렇게 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언더바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때 언더바로 표시를 할 건지 나는 사용자한테 입력을 유도하는 그 보기 형식에서 별표를 할 건지 이런 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기호예요. 자, 기호도 언급이 안 되면 생략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보면서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설명 엄청 길죠? 지루하기 짝이 없죠. 이제 리터럴 문자
첫 번째부터 AA 빼기 빵빵빵빵 형식. 그럼 이걸 어디다 써요? 일단 첫 번째 구역에 쓸 거예요. 저 형식을 써야지. AA라고 쓰면 안 돼요. A도 들어가긴 하겠다. 그치? 아까 AA 있었잖아요. 뭐 문자와 숫자가 입력되는 기호이다. 리터럴 문자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장 유무, 세 번째 기호를 준다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 있는 1번 제가 동그라미 치다가 쭉 써버렸는데 지금 첫 번째 제가 빨간색 한 것은 1번 란에 들어가야 돼. 자, 1번 란에 리터럴 문자를 어떻게 쓸 건지가 나오는데 앞에 두 글자는 영문, 일단 문자 들어간대요. 그러면 L부터 L 물음표 A, A, C, and C 이렇게 6개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요. 자, 대문자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럼 부등호 쓰겠죠. 소문자가 입력되어도 대문자 쓸 거래요. 자, 대문자 하나랑 문자를 나타내는 리터럴 기호 6개 중에 하나를 쓸 거다. 자, 두 번째 지시사항에 뒤에 네 자리는 1부터 9,999 사이에 숫자로 입력을 받는데 공백 있으면 안 되고 입력이 반드시 되게 하래요. 필수라는 소리예요. 자, 공백도 허용하지 않고 필수인 영어 우리 리터럴 문자가 0000 있었죠. 그러니까 뒤에 숫자는 0으로 문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또 문자는 그럼 어떡하지? 문자 어떡할까요? 자, 6개였거든? 6개 중에 뭘 쓸까요? L, 그다음에 물음표, 뭐 A, N, C 뭐 이렇게 6개 중에 뭘 써야 되지? 별말 지금 사실 이게 이제 문자에 대해서는 6개 중에 뭘 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뒤쪽에 0에 맞춰서 이렇게 써보죠. 그래서 AA 빼기 0000에 A를 지우고 L로 좀 바꿔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이 없으면 첫 번째 기호를 쓰시면 돼요. L. 자, 뒤에 세 번째 지시사항 볼까요? 빼기 기호도 저장하고, 자, 이제 이렇게 저장이 나왔네. 두 번째 저장 유무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 저장 유무를 하는 곳인데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0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를 샵으로 하래요. 자, 샵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사항은 세 번째 구역에 넣어야 돼요. 세 번째에 샵 넣을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정리가 될까요? 자, 대문자로 쓸게요. 문자 2개랑 중간에 빼기 기호 들어가야 되고 0000 숫자 쓸 거예요. 세미콜론으로 구역 구분하고 기호 저장할 거니까 0, 세미콜론으로 구역 나누고 기호는 샵이라고 했어요.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구역까지 진행하죠. 액세스 써볼게요. 자, 액세스 프로그램에 고객 아이디를 선택을 꾹. 자, 입력 마스크의 마우스로 클릭. 자, 이제 속성창에서 입력 마스크는 찾아지나요? 자, 그런 다음에 커서를 넣고 곳에 대문자예요. LL 빼기 0000 세미콜론 0 세미콜론 샵이라고 써주실 거예요. 자, 이 중에 샵은 확인이 가능하고 입력을 하지 않을 거라서 앞쪽에 있는 입력 마스크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고객 테이블을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 하세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규칙이 안 맞아요. 예. 자, 이 중에 고객 아이디 마지막 세 항목에 컷을 넣어요. 샵샵샵샵샵샵. 오, 이게 표시되는 기호구나. 이 정도밖에 못 봐요. 입력하시면 안 돼요. 디자인 보기. 자, 문제 다시 봐요. 자, 이제 7번, 8번, 9번 하면 되나요? 7번 문제는 전화번호 필드에 빈 문자를 허용하래요. 자, 제가 문제에 먼저 그 매뉴얼에 먼저 이렇게 박스를 해주잖아요. 빈 문자열 허용이 메뉴 이름이에요. 자, 8번은 조금 전에 했나요? 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가 되면 기본적으로 1이 입력되게 하래요. 바로 이번에서 했죠. 그럼 밑줄 하지 말까요? 기본적으로 이런만 나오면 기본값이다. 함수 쓰지 않고 나는 1만 쓰면 된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괄호 2번 할 때 제가 어떻게 썼죠? 등호 데이트라고 쓰지 않았어요?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신화공 책으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신화공 책에서는 앞에 그 등호를 안 써놔요. 그냥 데이트 가로 열고를 해요. 이제 기본값인 부분은 등호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수업받는 학생들은 씁니다. 우리가 등호를 쓰지 않는 구역은 딱 2개로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그걸 제외한 모든 함수에는 등호로 시작합니다. 규칙을 그냥 지켜서 풀게요. 갑자기 2번을 이야기를 했고 다시 8번으로 와요. 기본값이에요. 자, 9번 볼게요. 구매 필드가 0보다 큰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하래요. 선생님, 유효성 검사 규칙은 또 뭘까요? 일단 제가 3개씩 끊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7번, 8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풀기에 쉬우니까 7번, 8번 먼저 풀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떤 필드에 해야 되는지도 보고 가요. 전화번호 필드에 할 거고, 구매 횟수 필드에 할 거고, 3번째는 구매 금액 필드에 하긴 해요. 3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액세스 열고요. 전화번호 필드에 마우스 꾹. 자, 빈 문자열 허용할 거예요. 자, 아래 속성에서 빈 문자열 허용을 더블 클릭하면 바뀝니다. 자, 전화번호 필드는 했고, 그다음 구매 횟수 필드는 꾹. 자, 기본값이 0 되어 있는데 1. 자, 그리고 9번 문제는 구매 금액 필드 할 거예요. 일단 놓고 메뉴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메뉴예요. 메뉴는 이제 커서는 꼭 놓고 오시면 되겠죠? 자,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이 뭔지 볼게요. 유효성 검사 규칙은 유효하다. 자, 오케이 한다 이런 말이죠. 내가 수락하겠다. 어떤 필드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만 가지고 오겠다.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우리 입력 마스크에서 문자만 입력할게요, 숫자만 입력할게요 했잖아요. 자,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는 입력 마스크처럼 문자와 숫자만 구별하진 않아요. 숫자 중에서도 지금처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들어가지 않겠다. 0은 들어가지 않겠다. 문자일 때 여러분들 지금 뭐 전주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이러잖아요. 자, 문자일 때는 내가 전주, 부산, 뭐 익산, 군산, 대전, 대구 이렇게만 입력하겠다. 이런 규칙을 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준 규칙에 어긋나는 데이터는 NO 하는 거지. 그게 유효성 검사 규칙이에요. 그러면 유효성 검사 규칙을 쓸 때는 그럼 어떻게 쓸 것인지 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쓸까요? 공유 새로 하겠습니다. 따로 정해진 제가 입력을 해놓은 건 없고요. 62페이지에 입력 마스크 했던 곳에 같이 있어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쓰는 방법. 크거나 같다 1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and 작거나 같다 8이라고 쓰면 1부터 8까지의 데이터예요 라는 뜻이에요. 자, between으로도 쓸 수 있어요. between 1 and 8이라고 쓰면 자, 2개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하나를 쓰게 되면 크거나 숫자로도 써드릴게요. 작다 8, 5어. 자, 그리고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쓰게 되면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면 0부터 시작을 해서 100 사이에 있는 숫자는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숫자를 많이 쓰진 않지만 이쪽에 서울 또는 부산, 지금 한참 더운 시기에 제가 녹음하고 있어서 서울과 부산의 데이터만 입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in이라는 연산자에 넣어서 서울과 부산이에요 라고 쓰셔도 돼요. 자, 제가 서울, 부산 쓰면서부터 열심히 쌍따옴표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쌍따옴표를 할 때는 문자일 때 쌍따옴표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자는 다 쌍따옴표 하셔야 돼요. 그럼 and between 왜 안 해요? 저건 연산자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내가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되는 언어이고 진짜 오리지널 문자는 쌍따옴표 하셔야 돼요. 이거 왜 0이 아니다 할 수 있거든요. 0이 아니다. 지금 이 부등호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아니다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키보드에 이런 기호가 없기 때문에 부등호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또 이제 함수를 쓰게 되면 렌을 써요. 렌을 해서 어떤 필드 이름. 그리고 이게 O예요. 그러면 자, 렌은 문자의 길이에요. 자, 문자 길이가 5개인 글자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문자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필드 이름이라고 썼는데 필드 이름에는 대괄호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뒤에 있는 동그란 가로는 함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등호는 O랑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5글자예요 라는 뜻이 돼요. 자, 인스트림이나 다른 함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중에 렌을 하면서 제가 규칙을 어긋나게 썼죠. 모든 함수는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 등호를 썼나요? 안 썼죠. 자, 함수는 반드시 등호로 시작해야 됩니다. 한 쌍의 괄호를 갖고. 자, 그런데 이 규칙이 깨지는 곳이 XS에서 2곳이 있어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그 1번입니다. 절대 등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정리가 되셨어요? 자, 우리 원래 문제대로 넘어갈게요. 자, 9번에서는 0보다 큰 값만 입력하래요. 굉장히 단순한 게 나왔어요. 0보다 크기 때문에 크다 0이라고만 쓰면 돼요. 유효성 검사 규칙 엄청 길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구매 금액에 커서 있고 꾹 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다시 꾹에서 0보다 커요 라고 쓰시고요. 자, 다른 속성란에 클릭 한번 해주고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해주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규칙 어긋나요? 예. 자, 유효성 검사 규칙 확인할게요.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구매 금액에 줬잖아요. 구매 금액에 0을 쓰고 아래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오류 메시지가 떠야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 돌려야 되거든요. ESC를 누르시면 돌아가요. 우리 컨트롤 Z 잘 안 써요. XS는 되돌리기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 망가지면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풀지 마요. 막 정신없이 풀면 안 돼요. 12개나 돼서 풀이가 엄청 길구나. 자, 10번, 11번, 12번 3개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뭐 하라고 그랬는지 볼까? 대리점명 필드를 뒤에 뭐 하래? 추가하래. 추가를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필드 크기를 줄 거예요. 2개를 같이 할 거예요. 뭐 아래 데이터 형식도 주래요. 뭐 3개네요. 일단 해야 되는 게. 자, 11번은 true, false, yes, no 2가지 형태의 데이터만 입력되도록 또 여기서도 데이터 형식을 줄 거예요. 자, 12번은 삭제할 거예요. 별것도 없네요. 삭제가 엄청 쉬워요. 진짜 문제 나오면 좋겠다. 자,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볼까? 어떤 필드에서 해야 되는지 봐야죠. 지역 필드를 대리점명 필드 뒤에 추가할 거니까 지역 필드를 만들 거예요. 추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역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짧은 텍스트로 줄 거고요. 필드 크기 40 줄 거예요. 성별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2가지 형태의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잡을 거예요. 자, 12번은 대리점명 필드는 코드가 있으니까 삭제할 거예요. 정리되셨죠? 같이 풀어보자. 디자인 보기 하시고 지역 필드를 대리점명 밑에 추가 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데이터 형식이 있어. 조금 전에 했던 형식은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었죠. 이렇게 필드 속성 아래에도 형식이 있잖아요. 자, 필드 속성 아래에 있는 형식은 필드 속성에 있는 형식이에요. 어떻게 화면에 보여줄까 하는 거. 자, 위쪽에 있는 데이터의 형식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건지 정한 곳이에요. 데이터 형식을 먼저 정하고 필드 속성에 있는 형식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형식에서 먼저 숫자를 넣기로 하고 형식에서 뭘 넣고 데이터 형식에서 날짜를 넣기로 하고 날짜를 YYMN 빼기 DD를 쓴다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역의 데이터 형식은 짧은 텍스트라 그랬죠. 자, 여기 데이터 형식을 누르면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부터 쭉 나오는데 모두 다 시험 범위이고 255자 미만의 텍스트, 짧은 텍스트
255자를 초과하는 텍스트, 긴 텍스트, 숫자, 날짜, 통화, 일련 번호는 여러분들이 주실 수 없는 형식입니다. 한번 데이터가 들어가면 고칠 수가 없는 형식이에요. 새로 입력도 할 수 없고요. yes, no, 사진을 넣을 수 있는 OLE, 연결하는 하이퍼링크, 그 클립 모양으로 나오는 첨부 파일. 여기까지 이제 시험 문제고요. 조의 마법사를 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자, 짧은 텍스트 데이터 형식 하나 있고요. 우리 문제가 계속되죠? 필드 크기 40이래요. 자, 255 지우고 40 쓰겠습니다. 예, 10번. 자, 11번. 성별 필드 수정할 거죠? 성별구. 자, 데이터 형식을 수정하랬어요. 자, 오른쪽 줄을 누르는데 형식을 안 가르쳐줘요. true, false, yes, no 하랬어요. 오, yes, no가 이름인가 봐. 그럼 true, false는? 자, yes, no로 하게 되면 우리 형식이 3개가 떠요. yes, no, true, false, on, off가 떠요. 여기 단추 눌러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어떤 걸 하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기본 그대로 가고 true, false가 나와 있지만 그냥 이거 yes, no 주라는 소리입니다. 자, 12번. 대리점명은 삭제할 거예요. 대리점명에 커서를 놓고요. 자, 위쪽의 메뉴 중에 행삭제를 누르겠습니다. 리본 메뉴 중에 행삭제. 자, 누르세요. 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12개를 다 풀었어요. 어때요? 자, 이 12개 중에 5개가 나와요. 맞춰야겠죠? 이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지? 뭘 것 같으니? 문제 나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하는 거 느낌이 와요. 입력 마스크. 자, 또 와요. 유효성 검사. 리터럴 문자가 많고 유효성 검사는 함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자, 이제 큰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49페이지에 보면 큰 2번이 있어요. 자, 그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문제가 다소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메뉴를 먼저 해드리고 그런 후에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고객 테이블에서 조회 속성을 설정할 거예요. 자, 일단 메뉴 이름이고요. 조회 속성. 색이 안 바뀌니. 자, 대리점 코드 필드 값을 입력하면 대리점명의 대리점 코드와 대리점 읽으면서 벌써 숨이 차다. 그지? 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 다음 메뉴. 일단 메뉴는 조회고요. 콤보 상자. 자, 여러 개를 표현해서 한 개의 값만 선택되도록 할 건데 콤보 상자는 테이블에서 2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오고 요것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다음 자, 필드에는 대리점 코드가 저장되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 모두 표시되도록 열의 너비를 줄 거예요. 그리고 목록 너비도 줄 거예요. 자, 목록 예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박스 한 곳이 모두 다 메뉴예요. 자, 여러분들 조회가 도대체 뭘까요? 자, 우리 조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다 보면 어디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되면 여기서 전북을 선택을 하잖아요. 저 전북에 살거든요. 전북을 내가 선택을 해요. 콤보 단추로 이렇게 딱 누르면 그 단추에 의해서 오른쪽에 다시 또 뭐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이렇게 단추가 또 뜨잖아요. 이렇게 뜰 수도 있죠. 지금 여기 단추를 누르는 이런 형태들이 콤보 단추 형태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지금처럼 한 개씩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안에 내가 콤보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냉장고를 사러 갔어요. 냉장고의 시리얼 넘버가 SW320-7890인 거야. 이거 어떻게 외워요? 나 아무거나 부른 거거든. 자, 못 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시옷전자에 네 짝이 있는 양문형 냉장고이고 705리터이다.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죠. 700리터이다, 600리터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쉬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호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외우지는 못해.
자, 그럼 내가 여기 입력을 할 때 보통 이런 입력은 시리얼 넘버를 하잖아요. 자, 이쪽에 S전자에 뭐뭐뭐에 뭐 600리터 냉장고를 내가 골라요. 그러면 입력은 뭐가 됩니다. 난 이걸 골랐지만 입력은 시리얼 넘버가 되면 되지 않겠니? 데이터가 뭐 두 개 있다는 거잖아요. 냉장고 이름이 있고 내가 알기 쉬운 시리얼 넘버가 있고 두 개가 다 있어. 데이터는. 그런데 선택을 하면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거야. 그게 조회예요. 이제 나머지는 좀 이따 볼게요. 자, 조회를 갈 때는 일단 순차적으로 갈 거예요. 제가 박스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문제로 다시 오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교재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할 건데 이미 고객이라는 테이블은 열려 있고요. 대리점 코드 필드에 값을 입력할 때 대리점 테이블에 두 개가 나올 수 있게 설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점 코드에 조회를 주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리점 코드에 꾹. 자, 조회는 아래쪽에 필드 속성이 일반도 있고 조회도 있거든. 그중에 조회 탭이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컨트롤 표시가 텍스트 상자인데 우리는 컨트롤 표시는 콤보 상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에 오른쪽에 누름 단추 눌러서 콤보 상자를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모든 메뉴 중에 필요한 걸 선택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에서 할 건지 그리고 누름 단추를 눌러보면 모든 속성란에 누름 단추가 나와요. 테이블 쿼리 값 필드 목록 있잖아요. 자, 우리는 뭐라고 나왔지? 무슨 테이블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쿼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행 원본은 어떤 테이블에 어떤 필드를 가지고 올 건데 묻는 곳이에요. 자, 오른쪽에 단추가 두 개 있는데 꺽쇠 단추를 누르면 대리점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리점 테이블의 대리점 코드와 대리점 명을 선택적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대리점 테이블이 몽땅 와. 근데 우린 두 개만 가지고 올 거잖니? 그러니까 옆에 점점이 편집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눌러요. 그랬더니 화면에 이상한 애가 떴어. 자, 테이블 중에 대리점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창은 닫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창은 쿼리 편집기 창이에요. 위쪽에 있는 상자가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써야 되는 필드를 하단으로 내리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주면 돼요. 자, 내리는 방법은 끌고 드래그해서 가셔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단추를 이용해서 직접 선택하셔도 되고 위쪽에 있는 필드명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우린 두 개를 아래로 내려주셔야 돼요. 대리점 코드랑 대리점 명. 당연히 순서도 똑같아야 돼요. 자, 두 개를 내렸으면 오른쪽에 있는 X를 닫을게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랬더니 아래에 뭐라 없어져 있어요? 셀렉트 대리점 점 대리점 코드 대리점 점 대리점 명 프롬 대리점이 있네요. 자, 셀렉트 선택을 하죠. 어떻게? 대리점 테이블의 대리점 코드랑 대리점 테이블의 대리점 명이랑 어디로부터? 대리점으로부터. 자, 셀렉트 프롬은 이렇게 원본에 있는 프롬이 이제 원본을 지칭하는 거고 셀렉트가 그 안에 어떤 필드를 선택했다는 걸 나타내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속성창 볼까요? 자, 바운드 열이라고 합니다. 자, 바운드 열에 우리 별 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문제 보고 계시죠? 자, 문제 두 번째 지시사항에 대리점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시오라고 나와요. 아래에 여러분 조회라는 속성에 어디에도 저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자, 저장을 한다는 것은 그 테이블에 우리가 가지고 온 대리점 테이블에 선택한 필드랑 연결을 해줄게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저장이라고도 되고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바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바운드라고 하면 아 저장인가 아 연결인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열에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써 있네요. 도대체 일은 뭘까요? 일단 숫자잖아요. 열 번호예요. 그럼 어떤 열의 번호냐면
대리점 테이블에 대리점 코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열번호 1번. 자, 대리점 테이블에 대리점명이 뒤에 있잖아요. 열번호 2번.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가요. 그러면 대리점명을 저장하라고 하면 2를 쓰는 거고 대리점 코드를 저장하라고 하면 1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 대리점 코드를 저장하라고 해요. 그럼 뭘 써야 돼요? 1을 써야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열 너비가 나오죠. 자, 우리 그다음 세 번째 지시사항에서는 열 너비를 2와 1.5를 주라고 하는데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씁니다. 이 세미콜론 1.5를 쓸 거고 자, 아래쪽 방향키를 치거나 다른 걸 클릭하면 1.501이 나와요. 놔두셔야 돼요. 자, 목록 너비가 행수 아래에 있죠. 5cm로 했어요. 5라고 쓸 거고요. 자, 목록값 이외에는 허용하지 말래요. 그 말은 목록값만 허용하라는 말이죠. 자, 여기를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 했죠? 다 만진 것 같은데요. 홍보 상자 했죠. 테이블 쿼리 했죠. 행 원본도 바꿨죠. 바운드 열도 줬죠. 열 너비도 줬죠. 목록 너비도 줬구나. 목록값만 허용도 줬고. 자, 그럼 나머지는 나와요. 게다가 지금 우리는 하나를 안 한 상태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고 올게요. 고객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요.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예. 자, 대리점 코드에 커서를 넣으면 오른쪽에 단추가 생겨요. 단추를 누르면 마2 빼기 019가 대리점 코드예요. 자, 우린 분명히 대리점 코드랑 명도 넣고 열너비도 각각 줬고 목록 너비도 다 줬어. 왜 안 나온대? 왜 안 나오니? 자, 이게 열의 개수예요. 우린 열 개수가 1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설정을 했어도 열은 하나만 보여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열 하나만 나와요. 고객 테이블에서 디자인 보기. 자, 대리점 코드의 조회 속성에 열 개수를 2로 바꾸는데 지시사항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열 개수 2입니다. 난 별했지. 자, 왜 2예요? 대리점 코드랑 대리점 명 2개 가지고 왔잖아. 만약에 5개 가지고 오면 열 개수 5예요. 6개 가지고 오면 열 개수 6개야. 이 중에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열 개수하고 바운드요. 쌤 저장을 했는데 저장 도대체 어디다 써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바운드가 저장이다. 열 번호로 쓴다. 기억하셔요? 한 번 더 확인할까요? 고객 테이블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 할 거고 저장 예. 자, 이제는 대리점 코드의 단추 눌러서 누름 단추 누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코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장은 코드로 한다 그랬잖아요.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자, 와서 보니까 보이는 게 있네요. 우리 성별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자, yes, no의 데이터 형태는 지금처럼 체크박스입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닫으시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기출 따라잡기로 넘어갈게요. 우리 페이지 63페이지로 넘겨주시고 기출 따라잡기도 문제가 10개나 돼요. 1시간 안에 좀 자르고 싶었는데 안 잘라진다. 기출 따라잡기도 지금처럼 3개씩 풀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판매 종합 테이블을 완성할 거예요. 자, 저는 지금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해주세요. 판매 종합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연다. 그 전에 고객 테이블은 닫는다. 이거 먼저 해주시고 자, 이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에서 내가 써야 되는 매뉴얼 속성 창에서 찾아야 되는 단어들을 찾아볼게요. 자, 괄호 1번 기본 키. 속성 창에 없어요. 자, 괄호 2번 형식. 자, 괄호 3번 기본적. 기본적이라고 나오면 기본값이랬어. 자, 어디서 할 건지도 보고 가요. 어디서 할까요? 순번이라는 필드에서. 자, 이제 색을 안 칠하고 제가 아래에 밑줄만 그었어요. 판매 단가라는 필드에서. 주문 수량이라는 필드에서. 하러 갈게요. XS에서
판매 종합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1번 순번에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로 전 해볼게요. 기본키. 2번 판매 단가의 데이터 형식 아니야. 아래쪽에 있는 형식에 자 이곳에 통화 줄 거래요. 누름 단추 눌러서 통화. 자, 주문 수량의 꾹 하단의 형식의 기본값은 1. 이렇게 3개. 자, 이제 4번, 5번, 6번 할까요? 자, 4번은 메뉴 또 먼저 짚어주는 게 여러분들은 좋을까요? 자, 고객 만족도 필드에는 뭐뭐만 입력될 수 있게 유효성 검사 규칙 줄였네. 자, 5번도 유효성 검사 규칙 줄였네. 6번은 소수점 줄였네. 자, 이 문제는 좀 6번까지 가기가 우리 좀 복잡하네요. 우리 4번, 5번, 그리고 7번으로 연결할게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한꺼번에 3개를 풀도록 하죠. 미리서 또 7번에 별을 3,000개 달아놓으세요. 뿅뿅뿅뿅뿅뿅뿅. 많이 달아요. 아주 많이. 5번, 6번, 7번 모두 다 유효성 검사 규칙이에요. 4번, 5번, 7번. 그중에 4번이 제일 쉬워요. 그리고 5번은 앞으로 출제를 계속 볼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자, 5번 문제와 7번 문제를 구분하는 게 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5번 문제에서는 5번 문제만 봐요. 일단 4번 버리고 5번. 자, 5번은 함수를 써요. 이렇게 인스트림. 그리고 7번은 함수는 없지만 곱을 할 거예요. 연산을 한다는 이야기야. 함수는 연산을 하는 애예요. 수식이야. 둘 다 수식이야. 자, 5번도 수식이고 7번도 수식이야. 결론은. 자, 그런데 두 개가 좀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요. 5번은 고객명 필드에 수식을 써서 고객명 필드에서 공백을 찾을 거예요.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객명 필드에 고객명 필드를 이용해서 쓸 거예요. 인스트림 함수 안에 고객명을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런데 7번은 금액이라는 필드에 유효성 검사는 걸어요. 그런데 금액이라는 필드가 아닌 판매 단가와 주문 수량의 필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낌이 와요. 자, 인스트림은 고객명 필드에 고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줄 건데 고객명이라는 필드를 함수 이름 안에 필드 이름으로 쓸 거예요. 함수 안에. 같은 필드잖아요. 그런데 금액이라는 필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주는데 내가 아닌 판매 단가나 주문 수량을 수식으로 쓸 거라고. 두 개가 가는 곳이 달라요. 똑같은 유효성 검사지만 가는 게 달라. 가는 길이 다른 애들이야.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7번에 수식 쓰는 게 어렵지 않아.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4번부터 난이도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니까 4번부터 풀도록 할게요. 4번에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고객 만족도 필드에 할 거고요. 이번에는 수식을 쓰지 않고 값으로 A, B, C, D만 줬어요. A, B, C, D, E를 쓰는 거. A 또는 B 또는 C 또는 E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쌍따옴표 A. 5어.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쌍따옴표 B. 5 앞뒤에서 띱니다. 5어. 쌍따옴표 C. 어디까지 간다? 2까지 간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 in이라는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in에 쌍따옴표 A, 콤마, 쌍따옴표 B, 콤마, 쌍따옴표 C. 아까 입력기 쓸 걸 이게 뭔 짓이지? 자, 이렇게 써도 돼요. 둘 중에 그냥 수험자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in이 조금 더 간편해 보이죠? 저는 지우면서 두 개를 다 써드릴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한 개씩 풀고 갑니다. 엑세스에서 고객 만족도 필드에 할 거잖아요. 고객 만족도에 꾹 유효성 검사 규칙에 커서 놓고요. 자, 이곳에
만약에 5로 쓰게 되면 쌍따옴표 A 띄고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5어 쌍따옴표 B 띄고 5어 쌍따옴표 C 띄고 5어 D 5어 E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쌤 힘들었다. 자, 이것이 아니라면 in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앞에 in으로 출발하고 괄호 안에 A, B, C, D, E가 들어가면 되고요. 쌤, 괄호는 함수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앞에 그럼 등호로 시작해야지요. 우리 앞에 기본 문제에서 잠깐 설명했었죠. 함수이더라도 등호를 쓰지 않는 곳이 두 곳 있다. 그중에 첫 번째 사항이 유효성 검사 규칙이다. 여러분들 절대 등호로 시작하지 않는다. 다른 속성란에 클릭을 했을 때 인의 한 글자가 대문자 되면 되고요. 5를 쓰셨던 분들은 5가 다 대문자로 바뀌면 잘하신 거예요. 뭐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위에 판매 종합에서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 할 거고요. 저장은 예, 유효성 검사 규칙이 안 맞아. 자, 고객 만족도라는 커서를 넣고 이곳에 아무거나 하나를 쓰고 아래쪽 방향키 눌렀을 때 금지 자, 확인하고 ESC로 나와요. 이게 다예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유효성 검사 규칙 레벨업 한 단계 올라가요. 5번은 고객명이라는 필드에 줄 거예요. 나는 안 해도 여러분은 뭐 한다? 고객명에 꼭 함수 쓸 건데 여러분 함수 모르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인스트림 함수는 글씨를 너무 못 써서 화이트보드에 인스트림 함수는 필드명에서 어떤 문자를 찾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백을 쓸 건데 공백은 문자긴 문자인데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문자. 확인하셨죠? 방금 제가 띄어쓰기 했어요. 자, 이걸 찾아요. 자, 찾은 다음에 인스트림 함수에 의해서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결과값으로는 위치를 나타내주는 숫자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필드가 성명이라고 합시다. 성명이에요. 그러면 성명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장동건이라고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나 옛날 사람인 거 바로 보이지? 자, 그런데 두 글자일 때는 띄어쓰기를 하기도 하고 세 글자를 쓰라고 해도 꼭 띄어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수현 이렇게 쓸 거야. 근데 띄어쓰기를 중간에 했어. 자, 또는 아래쪽에 김 띄고 정임 이렇게 썼어. 그러면 중간에 지금 띄어쓰기가 하나씩 하나씩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인스트림 함수를 사용해서 인스트림에 장동건이라는 문자에서 건을 찾아요라고 하면 결과값으로 3이 나와요. 장이 1, 동이 2, 건이 3. 자, 수연이라는 문자에서 띄어쓰기 한 칸을 찾아요. 이렇게 하면 결과값으로 2가 나오겠지. 김정임이라는 문자에서 우리는 정을 찾아요 라고 하면 결과값으로 3이 나온다. 임을 찾아요 그러면 4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주는 함수가 사실은 인스트림이에요. 내가 찾는 문자의 위치를 나타내준다. 그런데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응용이 돼요.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은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인스트림을 쓰게 돼요. 유효성에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인스트림을 썼어. 이렇게 다시 쓸게요. 인스트림을 썼어. 어떤 필드명에서 공백을 찾으라고 했더니 결과값이 0이야. 이렇게 나오면 공백의 위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수식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문자를 쓰면 1번이 첫 번째 위치니까 0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0과 괄호 사이에 있는 거는 같다라는 뜻이고요. 지금처럼 어떤 함수의 결과값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되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논리라고 해요. 앞으로 계속 제 거 혹시라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논리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할 거거든요. 처음 만나는 곳인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5번에 보면 인스트림 함수를 꼭 쓰랬어요. 그런데 유효성 검사 규칙에 함수를 쓰면 등호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스트림을 쓸 거죠. 자, 고객명이라는 필드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고객명이라고 쓸 거예요. 필드명을. 자, 공백은 쌍따옴표 안에 띄어쓰기를 한번 하면 공백이래요. 자, 이것이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없어요. 0번이에요. 이렇게 써볼게요. 액세스를 열고 고객명에 꾹 유효성 검사 규칙에 방금 한 거 외웠어요. 자, 고객명 띄어쓰기를 찾았는데 0이야. 볼 거고 지금 아래쪽 속성을 누르면 I가 대문자 들어갈 거예요. 자, 고객명의 필드명이기 때문에 대괄호 해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나는 고객명이라는 필드에 쓰고 있고 내가 쓰는 함수에는 유일하게 들어가는 필드명 하나가 고객명이다. 자, 내가 조건을 주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주는 필드의 이름이 내가 선택한 필드와 같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함수를 써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 종합에서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 해주시고 저장 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확인을 하시게 되면 고객명에 한 글자를 그냥 띄어쓰기 하시고 아래쪽 방향키 눌렀을 때 아니야 하면 돼요. 확인하시고 ESC로 나와요. 디자인 보기. 세 번째 문제 별해놨잖아. 7번은 금액이라는 필드에 줄 거야. 그런데 식은 다른 필드를 가지고 와서 쓸 거라고. 유효성 검사 규칙인데. 자, 메뉴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메뉴가 필드 속성에 있는 메뉴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나오면 아래쪽이 아니에요. 제가 확장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도구 디자인의 속성 시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제가 박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찾았어요. 자, 누르면 오른쪽에 창이 뜨는데 오른쪽에 창에도 유효성 검사 규칙 란이 있어요. 위치 보면서 찾아올 수 있죠. 자, 이곳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 다시 보고 올게요. 금액이라는 필드는 2개 이상값이 되게 하라고만 나와 있지만 둘 다 필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금액이라는 필드는 판매 단가 필드와 주문 수량의 필드의 곱의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직접 입력해 볼게요. 액세스에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 유효성 검사 규칙란에 금액이라는 필드는 크거나 같아요. 판매 단가 나오면 제가 더블 클릭을 안 하고 엔터를 쳤어요. 자, 그리고 곱에 주문 수량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다른 란 누르고 적어도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 오류가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하세요. 예. 오류가 있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쓰고 5개 다 했는데 오류가 나면 어디서 나는지 모르거든요. 식을 쓸 때는 좀 매번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이제 8번, 9번, 10번을 하면 되죠. 너무 커서 좀 줄일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교재 있으실 거니까. 자, 8번 메뉴 먼저 볼게요. 인덱스.
9번 메뉴, 데이터 형식, 그리고 필드 크기. 자, 10번 필드 머리글에 자, 이름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된대. 이름 대신. 자, 이게 메뉴예요. 자, 8번은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에 아까는 인덱스라고 나왔는데 조금 전에는 고유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 메뉴가 위에도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셔도 무방해요. 신화공에서는 양쪽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냥 인덱스만 놓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9번 문제.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를 줄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처럼 데이터 형식은 크게 숫자를 줄게요, 날짜를 줄게요, 문자를 줄게요, 시간을 줄게요. 이런 거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를 한대요? 100 이하의 숫자를 하래요. 그러면 데이터 형식은 숫자지. 필드 크기는 100?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우리가 필드 크기는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설명이 더 이해가 되겠지만 숫자일 때는 바이트라는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 뭐 정수롱 이게 있어요. 정수롱이 있고 그리고 정수 더블인가 있고 실수 더블 뭐 실수 싱글 뭐 이렇게 쭉 나가요. 자, 이 중에 바이트 이거 바마트 아니야? 바이트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이트는 255 이하의 숫자가 입력되는 크기예요. 그런데 문제에 나올 때 지금처럼 100 이하라고 나오면 선생님 유효성 검사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메뉴가 유효성 검사가 나오면 방금 쓴 뭐 작거나 같다 100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형식에는 지금 제가 쓴 작거나 같다 100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점 이하의 숫자를 쓰는데 그 기준이 255 이하이다. 그럼 무조건 바이트예요. 100을 줄 때도 있고 60을 줄 때도 있고 35를 줄 때도 있어. 숫자랑 상관이 없어. 그냥 255보다 작은 숫자 이하가 입력되게 하시오. 그런데 유효성 검사가 아니고 데이터 형식을 언급을 한다. 필드 크기를 언급을 한다. 그럼 필드 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이트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10번 문제는 이름 대신 다른 필드 이름을 주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뭐 다시 명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름 대신 주는 메뉴는 캡션이에요. 캡션은 원래 있던 이름, 상품 코드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했을 때는 상품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캡션이에요. 자, 지금은 필드 이름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니까 캡션이고요. 입력된 데이터를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는 형식이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제 세 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필드 세야 되는지 봤어요? 비고 필드 그리고 할인액 필드 추가 넣을 거예요. 상품 코드 필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세 개 볼게요. 8번 비고 필드 아래에 서서 비고 아래에 넣어주시고 자 할인액이라는 필드를 추가하고 자 이곳에 8번 안 했지? 지울까요? 비고라는 필드는 고유 인덱스를 그랬어요. 하단에 있는 인덱스이고 자 이곳을 아니요 하랬어요. 아니요. 그리고 비고라는 필드 아래에 할인액 필드를 추가할 거고 숫자를 넣긴 넣어요. 그런데 100 이하의 숫자를 넣어요. 정수롱 되어 있잖아요. 누름 단추 눌러서 바이트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자, 10번 상품 코드 필드를 수정하는데 상품 코드는 현재 이름을 바꾸지 않고 캡션을 이용해서 화면에서 볼 때만 상품 번호가 되게 할게요. 이 중에 확인은 상품 번호만 될 것 같네요. 판매 종합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은 예. 우리가 두 번째 있는 상품 코드를 바꾼 거라서 상품 번호가 나와요 라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나머지는 되더라도 잘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출 따라잡기가 아니구나. 2번 문제 볼까요? 판매 종합 테이블의 조회 속성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판매 종합 테이블에 조회한대요, 조회. 그런데 아래 문제가 좀 달라졌죠. 자, 값을 입력하는 경우 콤보 상자인데 값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값으로 하래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뭐였는지 기억나요? 콤보 상자인 건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테이블에서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오고 막 바운드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제 파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죠. 조회 문제가 나올 때 유형이 두 개예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문제랑 지금 나와 있는 값이 나오는 문제랑 딱 유형은 두 개니까 새로 나오는 문제를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지금 기본서에 나오는 진짜 기본인 곳에 문제에 충실하게 되면 조회는 뒤쪽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기본 문제에 나오는 2번과 현재 지금 보고 있는 2번을 좀 반복적으로 몇 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값 목록은 푸는 게 테이블에 비해서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지금 제가 밑줄에 놓은 5%, 10%, 15, 20을 값의 목록으로 넣을 거고 목록값 외에는 입력할 수 없도록 할 거예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풀어볼까요? 액세스를 열어주시고 판매 종합 테이블은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이 중에 할인 여부 필드에 조회를 설정할 거예요. 할인 여부에 꾹, 그리고 필드 속성은 조회. 컨트롤 표시에 단추 넣어서 단추 눌러서 콤보. 그리고 행 원본 유형이 테이블 쿼리가 아니고 값. 자, 행 원본은 직접 값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5% 세미콜론, 10% 세미콜론, 15% 세미콜론, 20% 이렇게. 열의 구분도 세미콜론이고 행원본의 구분도 세미콜론이에요. 자, 바운드 열에 대해서 언급이 자체가 없죠. 열이 하나기 때문에 없고요. 열 개수 마찬가지로 하나고요. 열 이름, 열 너비 모두 다 없습니다. 대신에 목록값만 허용이 예죠. 목록값 외에는 뭐 허용하지 마시오라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라고 올리시면 돼요. 확인할까요? 판매 종합에서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 예. 자, 이 중에 고객 만족도에 커서를 넣고, 아니지, 어디지? 할인 여부에 커서를 넣고, 단추 누르면 50, 15, 20 끝. 자, 여러분 고생했어요. 테이블 수정하는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